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주시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중랑구가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딩가동 6번지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대구 청년 파머스 벚꽃마켓을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에서 청년 무료 영화 관람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경남 지역 산불 대응 중앙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광주시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국내외 시민들을 광주로 공식 초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광주의 맛과 멋을 선물하겠다는 포부를 알렸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정부와 지자체, 관광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성공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광주시는 5대 추진 전략과 14개 과제를 실행해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시대 서막을 연다는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문학, 기행 투어라든가 양궁으로 인한 스포츠 투어 등등의 많은 세계인들이 광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에 맞는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흔적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소년의 길, 야구 팬들을 위해 준비한 야구광 트립 등 관광 상품을 내놨습니다. 여수의 경도와 화양지구 두 곳에서 1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건설 지연 등 어려움을 겪으며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올해 두 사업 모두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수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선이 여수 앞바다에 정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공사의 법정 관리로 중단된 여수 경도 진입도로 공사가 지난 4일부터 재개된 겁니다. 1,349억 원이 투입되는 이 도로는 이르면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려를 낳았던 진입도로 공사가 재개되면서 1조 5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도 관광단지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률은 20%고 2027년 상반기에 개통 목표로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도 초등학교를 금년 하반기에는 이전 개교를 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경도 관광단지는 2029년까지 5성급 호텔과 함께 리조트와 빌라형 콘도 등 총 900여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휴양 레저 인프라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국제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최고급 호텔은 오는 2026년 4월 착공 예정입니다. 또 다른 대형 관광 인프라인 화양복합 관광단지도 지난해 11월 실시 설계와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등 가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206m 규모의 인피니티 4계절 수영장을 비롯해 콘도와 골프장 등 조성에 1조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도 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동북아 해양관광 허브로 도약할 핵심 사업들입니다. 여수를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 성장시켜 K관광지로 매듭짓겠습니다.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에 두 곳의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판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문화정책포럼 2025 지역혁신 대전 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대전 충남 통합을 통해 국가 대개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화정책포럼 2025 지역혁신 대전 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 행사가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정우 대전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대전 충남 통합을 통해 국가 대개조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과 문화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그동안 추진해온 가칭 대전 충남 특별시 구상과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가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현재 17개 시도체제는 행정 고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전 충남이 먼저 통합해 국가 대개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특강을 통해 연금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유 시장은 여야의 논의가 임시방벽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 피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유 시장은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금 피크제는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정치 현실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 시장은 연금 피크제가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감으로써 생활 여건 맞춤형 연금 지급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소식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동대문구가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의 경우 정밀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가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도로, 옹벽, 건설 현장 등 100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구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3월 17일 답심리동 신축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안 침하와 구조물 균열, 건설 장비 안전 점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구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집안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로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됩니다.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는 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 빠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계약신고, 확정일자 3가지를 반드시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5월 31일 이후 미신고자나 거짓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포구가 소통과 나눔의 공간인 이레비전센터를 새롭게 준공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신촌 성교교회에서 새롭게 조성한 이레비전센터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2년여간의 공사를 끝으로 완공된 이레비전센터는 문화예술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촬영 스튜디오와 소극장,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활동 공간, 청년들의 모임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완전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천홀에서 예배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서울신학대 총장, 연세대 총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 신촌 성교교회는 마포구 복지재단에 효도밥상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축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어 비전센터로 이동해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을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기념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이대 비전센터는 교회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아이들과 신촌 지역 대학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랑구가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딩가동 6번지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딩가동은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청소년 자율 놀이 공간입니다. 딩가동은 작년 한 해 동안 7만 4천 명이 넘는 청소년이 이용했으며 딩가동 6번지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게 딩가동을 잘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서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힘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에는 댄스실, 노래방 등 프로그램실, 진로 심리 상담실, 테라스 휴게 공간 등 청소년 맞춤형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대구 청년 파머스 벚꽃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 농업인 20여 명이 참여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했습니다. 벚꽃마켓은 시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판로와 농장 홍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미나리, 연근, 깻잎, 사과 등 대구 대표 농산물과 화훼 등을 판매하며 꽃과 허브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봄을 맞아 피크닉 존을 구성해 휴식 공간을 마련했으며 시민들은 스탬프 행사와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가하천 준설공자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전시는 하천 관리의 부족성을 강조하며 준설 미추진 구간에 계획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국은 유수 흐름 정체 구간 등 우기 전 보완 구간을 확인하고 사업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이 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대전천 현암교 하류, 유등천, 갑천 카이스트교 주변은 교량 날개벽을 넘어서까지 퇴적토가 쌓여 준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국가하천 준설로 퇴적토 1.06m를 준설해 유수 흐름 장애 지역의 통수 단면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장마철 호우 피해 예방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세종과 대전 정부청사를 찾았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및 정부 지원 등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첫날인 3월 10일에는 산림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호수정원 조성 및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GTX-B 춘천 연장, 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 논의에 이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설명을 진행했으며 그린 바이오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틀째인 11일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과 더불어 시온아파트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소양팔교 타당성 제조사와 제2경춘국도 적정성 협의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세종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도 지방시대위원회와 문화체육부를 찾아 기회발전특구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지원 요청과 함께 유니마 총회, 세계인형극 축제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다목적 체육관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신규 사업 31개를 포함한 약 7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확보 사업을 발굴 보고했으며 국비 6천억 원 확보를 목표로 정부 부처 방문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춘천 내 노인복지관 4곳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환경, 재정 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복지관 시설 운영 전반 등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춘천 동부, 춘천 남부, 춘천 북부, 소양강댐 노인복지관 4곳 모두 전체 평가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도내에서 시가 유일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이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당 평가에서 춘천시립양로원과 월드비전 춘천, 춘천효자 종합사회복지관도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입증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문화 혜택 기회를 제공하는 무료 영화 관람의 날 행사가 횡성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횡성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청년 무료 영화 관람 지원 사업은 3월 셋째 주 토요일 1회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격월로 총 5회차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45세까지 청년으로 횡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은 물론 올해는 횡성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관람 방법은 영화 상영 시간 1시간 전까지 신분증 또는 사업장 주소가 표시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해 횡성시네마를 방문하면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영 영화와 상영 시간은 횡성시네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2025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슐런 대회가 횡성군에서 열렸습니다. 슐런은 네덜란드의 전통놀이로 핀볼 게임의 한 종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주최, 횡성군 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 슐런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선수 136명을 비롯해 215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날 대회를 통해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할 도대표 선수 44명을 선발해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슐런은 네덜란드의 전통 민속놀이로 나무보드 위에서 퍽을 홀에 넣어 점수를 얻는 방식의 스포츠로 남녀노소,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생활체육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찾아가는 허각과 인허가 상담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군은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른 구역으로까지 상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농지, 산지 전용 허가 등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군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불법 행위를 방지해 재산적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군은 이번 진부면 상담을 시작으로 봉평면, 용평면, 대관령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찾아가는 허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평소 인허가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허가 관련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에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원시설 확대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도시화 등으로 생활 환경과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 정원 운영자, 학계 교수, 도청 실무자들이 모여 정원의 역할 점검과 도내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습니다. 특히 부족한 생활권 정원시설 확대를 위해 공공정원 확충과 자연정원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천혜의 자연정원인 충북을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자연정원 충북을 선언하고 정원문화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가 충청권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확대 노선을 운영합니다. 노선을 통해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확대 노선 A1은 청주공항, 오창프라자, 오송역, 조치원터미널, 조치원역을 연결함으로써 도민과 지역 방문객의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확대 노선은 왕복 1, 2회 운영하며 평일 오전 9시 45분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조치원역, 조치원터미널, 오송역 내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BRT 서비스를 확장 운영할 계획으로 승객이 직접 호출 및 탑승 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산불 대응 중앙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 선진형 장비체계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회의로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는 이 도지사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일부 지역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또한 기재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며 대형 수송기 도입 등 선진화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 진화 및 향후 재난에서도 적극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 교육수당을 지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2학년과 4학년 두 딸을 무한남하게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한경선 씨. 수업을 마친 두 자매를 데리고 서점이나 디자인 쇼핑몰을 찾는 일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지난해 월 5만 원이 지급됐던 학생 교육 수당이 새 학기부터 다른 지역과 같이 1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아이들과 더 친밀해지긴 했지만 공생카드가 한 장이라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을 여러 권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온 김에 아트박스에서 문구도 같이 사주고 할 수 있어서 좀 활용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동행해서 결제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전남도 내 초등학생 82,700여 명에게 지급된 교육수당은 523억 원. 이 돈이 12,000여 가맹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셔가지고 많이 구매하시니까 매출에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고 이런 정책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도시공간 멀리 떨어진 마을이나 섬에서는 가맹점 부족으로 카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어서 신안이나 어려운 지역 등의 사용처를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을 지키지 않는 절박함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전남 학생 교육수당.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위해 도내 14개 국가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는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핵심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출범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맞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미래에너지 분야 신사업 발굴,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잉여전력 거래시장 조성, 실시간 요금제 도입, 그린수소 생산 및 열전환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5 완주 웰니스 축제가 전북 완주에서 열립니다. 웰니스는 신체와 정신의 안정을 중시하며 웰빙, 건강,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축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는 모악산 벚꽃 개화 시기에 열리며 건강한 신체와 마음에 관한 부스 콘텐츠와 먹거리 콘텐츠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만큼 가족 단위로 방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주에서 힐링 가득한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면 종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메밀면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메밀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루틴 성분이 들어있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메밀 속 비타민 P가 복부에 쌓인 지방을 태우는 데 좋다고 하는데요. 다만 메밀면 제품 중에 메밀이 100%인 면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평소에 섭취하는 식재료를 건강하게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